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청문회 당시부터 말했던 공영방송의 민영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에 이어 연합뉴스 TV까지 민영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다음 차례는 KBS ETV와 MBC가 될 거라는 전망도 벌써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공영방송 민영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건지, 결국 공영방송들이 민영화될지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보도 전문 채널이 이제 YTN 그리고 연합뉴스 TV 두 곳인데 그렇습니다. 이 두 곳 다 민영화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YTN과 연합뉴스 TV를 KBS나 EBS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둘 다 공기업이 대주주인 거니까 공적인 성격을 지녔잖아요. 예예. 방통위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해서 통과될 경우에 YTN을 레미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진그룹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고요. 네. 연합뉴스 TV는 을지병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인 을지학원에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민영화 내지는 사용화가 되는 거죠. 근데 방통위 심사 결과가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벌써 다음 타깃도 거론이 된단 말이죠. 예, MBC, 뭐 KBS, ETV가 꼽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 대상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죠. 심사는 1일부터 60일 이내니까 예. 언제든지 뭐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사실은 이제 KBS, ETV와 MBC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엄포용 군기 잡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전면에 나선 이동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민주당 허숙정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동관 의원이 답변하는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필요하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예. 왜 상업 방송과 같이 예능 프로하면서 경쟁합니까? 공영방송이 국민 세금 받아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할 수 있죠. 공영방송은 뭐 저 금자탑인가요? 건드릴 수 없나? 네. 위원장이 이제 일관되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KBS, ETV와 SBS가 원래 제어가 대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KBS, ETV를 제어가 할 건지 아니면 탈락시킬 것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고 여당 그 과방위 위원들이 뭐 폐지해라, 탈락시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예. MBC도 뭐 지금 경영진 교체하겠다는 의지가 뭐 워낙 확고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지금 막힌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이라고 들고 나와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배임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행정처분은 방통위에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근데 뭐 사유가 좀 다르다지만 어쨌든 같은 사람에 대해서 또 해임 처분을 할 수 있을지 법원이 이미 제동을 걸었는데 이게 이제 좀 법적인 쟁점이 있어서 당분간 MBC 경영진 교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MBC를 민영화할 방법이 있나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경영진 교체 외에도 MBC 민영화까지는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미 해임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법원이 집행정지를 통해서 지금 신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해임한다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를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쉽지 않은 문제고요. 또 우선 이런 모든 절차가 박문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지금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민주당 추천이 6, 지금의 국민의힘이 6명. 추천한 3이 6대3 구조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가능성과 관계없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은 계속 할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민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건 안 하건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얻는 뭔가가 있거든요. 뭐죠? 그 핵심은 정부 여당이 지상파나 보도 전문 채널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니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노총 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이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서 콘텐츠 생산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정치적인 셈법이 우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거고요. 예. 방송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방송 관련 지침이나 정책들을 보면은 내년 총선에 모든 시기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도
종편처럼 자신들의 편을 드는 방송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합니다. 예.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KBS ETV와 MBC의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포기하고 조중동매 지금의 종편을 허가한 거거든요. 네네. 그때 왜 포기했었죠? 매력이 없다,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어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영화 절차는 복잡하고 대책반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이거 아무리 해도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대신 종편을 만들자. 인수할 곳도 마땅찮다. 10조 이상 대기업들은 10% 이상 지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지금 지상파 TV의 한 고위 임원은 공영방송 민영화론이 의미 있을 때는 종편 등장 이전이었다. 네네. 종편은 민영화를 대체하는 효과가 생겼고 굳이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종편이 자신들이 바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민영화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줄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영화 안 해도 이제 종편 4개가 있으니까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보도 채널 그리고 뭐 KBS, MBC 같은 공영방송들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민영화 겁니다. 필요성도 사실상 줄었고 가능성도 없는데 네. 엄포를 놓기 위해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길들이기다. 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